미지톡톡 오늘 유모차 카시트 설명을 드릴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편안하게 웃고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또 여기 있는 제품들을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 만져보시고 직접 끌고 접어보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여기서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메모해 주시고 평소에 관심 있던 또 브랜드들 그다음에 유모차가 어떤 구분을 두는지 그리고 카시트는 또 어떻게 설치하는지 신생아 카시트가 주니어랑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 매장에서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도와주고 주말에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들 다 판매를 하고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던 제품이나 아니면 몰랐던 것들을 보시고 지금부터 유모차를 설명드릴 건데 맨 앞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게 첫 시간에 할 디럭스 유모차예요. 디럭스 유모차는 어떤 것이고 다른 유모차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먼저 우리가 유모차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크기로 구분하는 거죠. 가장 큰 유모차 종류를 디럭스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작은 거를 휴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절충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용 시기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들은 가장 큰 디럭스를 써야지 아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하게 쓰는 거고요. 6개월에서 돌 정도 지날 즈음에는 좀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휴대용을 쓰는 거고요. 절충형은 디럭스형이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서 6개월 시점부터 절충형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절충형을 써도 되는 거고요. 또 절충형 중에서 배신의형이라고 신생아용을 같이 패키지로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절충형부터 시작을 해도 되죠. 물론 디럭스형보다는 좀 안정도가 떨어지겠죠.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유모차들이 이제 디럭스형인데 보다시피 되게 크죠. 밖에만 봐도 되게 커요. 그렇죠? 서스펜션도 잘 돼 있고 단점은 너무 부피가 크고 좀 무거워서 엄마 혼자 들고 다니기에 많이 좀 부담이 된다. 장점은 안락하다. 아기가 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있는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세요? 부가부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폭스5라고 하는 브랜드고 신생아 유모차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최대 22km 정도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1, 2년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세 이상까지도 탈 수 있는 거고 그 이상까지 안 태우는 이유는 아이가 3살이 넘어가고 4살 정도 됐을 때는 이거보다 좀 가볍고 편리한 걸 엄마가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아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럭스형은 무조건 마주보기가 돼야 됩니다. 신생하고 어린데 아이가 앞보기 상태에서 가면 엄마가 이동하면서 아이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주보기를 하면 아이가 자는지 더운지 땀을 흘리고 있는지 안전벨트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마주보기 상태를 하는 거고요. 6개월 돌까지는 마주보기를 계속 해요. 돌 정도 즈음 지나면 뒤보고 다니면 답답해요. 점점 이제 앞에 보기 원하니까 돌려서 앞보기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쉽고 편하게 이렇게 마주보기에서 앞보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차량막도 대부분 확장형 차량막이 있어요. 캐노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거의 풀차량이 다 되기 때문에 햇빛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레인 커버도 있고 뭐 모기장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접는 거는 디럭스인 만큼 아무래도 부피가 좀 나가요. 들어 올릴 때라든지 보관할 때 이제 남편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접을 때는 바퀴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뒷바퀴를 일단 고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1단계 접으시고 2단계는 이렇게 이게 다 접힌 거예요. 부가부 폭스5라는 제품이고 다른 제품들 한 번씩 다 접어 볼게요. 요거는 어디 브랜드인지 혹시 아세요? 실버크로스 리프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버크로스 중에서 가장 큰 디럭스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뒤에 고정을 시키고요. 시트를 완전히 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여기 고리에 닿도록 딸깍 소리가 나면 이렇게 접혀요. 실버크로스 리프는 디럭스형인데도 불구하고 폴딩이 되는 타입이에요. 이 제품은 오이스터 3 들어보셨어요? 오이스터 3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뒷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접었다가 앞쪽으로 바퀴 앞쪽으로 보낸 다음에 핸들을 넘겨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역시 이 제품도 폴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뭐죠? 줄주 데이 플러스라고 하는 디럭스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접히지가 않고 앞보기로 전환한 다음에 접어야 돼요. 좌우에 보면 흰색 버튼이 이렇게 있죠. 이걸 누른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 이렇게 돌려서 앞보기로 전환을 합니다. 딸깍 소리 나면 체결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뒷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좌우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누르고 당기면 돼요. 권총 당기듯이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1단계가 접히고요. 부가부랑 거의 비슷합니다. 2단계는 가운데 핸들을 잡고 세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잉글래시나 앱티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마주보기 상태에서 등받이를 앞쪽으로 눕힌 다음에 안장 밑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물을 끓고 손잡이 보이시나요? 엄지 버튼을 1번을 누르시고 이렇게 당기면 그대로 이렇게 접힙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르빗 베이비 들어보셨나요? 모양이 특이하죠? 일반 유모차 모양은 좀 다르죠? 네. 좌우에 레버가 있으니까 돌리셔서 쉽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래 위로 각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근데 이 제품은 폴딩을 할 때 다른 제품들하고 달리 시트를 무조건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따로따로 실어야 되니까 나눠야 돼. 부피가 좀 있긴 하죠. 여기에 보면 은색 레버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데 이 락을 풀어주시고 돌려주시면 그냥 이렇게 접힙니다. 셀프 스탠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디럭스형을 다 접어봤어요. 좀 각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고 디자인의 차이도 있고. 다시 한번 쭉 펴보도록 할게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뿐인 거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부가부 폭스5는 앞바퀴 프레임하고 끄는 손잡이하고 앞바퀴 프레임 잡아서 피시면은 그냥 펴져요. 딱 다른 락 같은 건 잡혀 있지 않아요. 잡고 앞바퀴하고 이렇게 이 두 개를 잡고 펴주시면 돼요. 펴주면 되고 차량막을 올리시고 핸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다음에 바퀴를 풀어주시면 주행이 바로 가능한 거죠. 이렇게. 실버크로스 리프 같은 경우는 요 한쪽에 보면 락이 잠겨 있어요. 이쪽에 이 락이 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락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락을 쉽게 엄지손으로 눌러서 풀어준 다음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핸들하고 앞바퀴 프레임을 잡고 그냥 쭉 펴주시면 돼요. 1단계가 풀려졌고 2단계는 등받이 잡고 쭉 올려서 펴주시고 차량막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바퀴를 풀어주시고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이스터 3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비스듬히 세웁니다. 뒷바퀴가 지금 땅에 안 닿는데 이 락을 풀면 뒷바퀴가 땅에 자연적으로 닿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이 상태에서 핸들만 올려주면 폴딩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를 올리시면 되고요. 뒷바퀴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데이 플러스 역시 이거는 앞바퀴 프레임하고 핸들을 동시에 잡아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바퀴를 고정해서 풀어주시고 캐너피 올려주시면 되고요. 잉글리시나 앱티카인데 요거는 필 때 제일 편해요. 다른 것보다 그나마 제일 편해요. 옆에 측면에 락 버튼이 있어요. 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요 핸들만 잡아 뽑으면 그냥 바로 펴집니다. 차량막을 다시 올려주시고 뒷바퀴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빗 베이비 요 상단에 보시면 요 락이 잠겨 있어요. 요걸 풀어줘야지 됩니다. 풀어준 상태에서 핸들을 올려주면 됩니다. 핸들을 올려주면 바퀴가 그냥 이렇게 펴집니다. 시트를
결합을 좌우의 레버를 잡고 눌러서 시트를 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언폴딩을 했어요. 어려워요. 지금부터 한 번씩 다 나오셔가지고 폴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앞으로 끌고 가셔도 됩니다. 네, 편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잡고 올리시면 끝. 세워서 놔두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뽑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좌우에 버튼이 있어요. 이거 버튼을 누르고 당겨요. 그쵸? 내려요. 그렇죠? 그냥 가운데 잡고 올리시면 돼요. 잡고 세워야 돼요. 가운데 잡고 이렇게 세우죠. 요거는 여기 버튼을 여기 잡고 요거를 한번 올려서 지금 서 있죠. 이걸 다시 한번 눌러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아까 안 들어갔죠. 이렇게 그다음에 떨구세요. 이렇게 떨구고 요거를 최대한 내린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여기 붙이면 돼요. 여기 보이죠? 네. 여기까지 이게 가면 돼요. 딸깍. 그럼 돼요. 네. 필 때도 여기 먼저 풀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요걸 눌러주시고 이렇게 네 손가락 동시에 요걸 밑으로 내리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걸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요거 엄지 누르고 요거 누른 다음에 잡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잡고 올리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 잡고 이렇게 네, 밑에랑 동시 잡고 핸들 올리시면 돼요. 조금 네, 원하는 만큼만 올리시면 돼요. 다 보셨어요? 다 마스터 하셨어요? 네. 네. 어때요? 좀 아무래도 디럭스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엄마 하기엔 좀 많이 무겁죠? 절충형 휴대용 갈수록 좀 더 만만해집니다. 좀 편해지고. 근데 그건 아이가 좀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디럭스형 유모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수. 네. 자, 이번 시간은 절충형 유모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앞에 있는 상품들이 또 대표적으로 절충형 유모차로 많이 나가는 거고요. 절충형 유모차는 디럭스형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일단 바퀴도 어느 정도 굵고요. 프레임도 어느 정도 굵고, 가장 중요한 게 마주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생아 때, 돌 이전의 아이들한테 적합한 유모차라고 볼 수 있죠. 마주보기, 앞보기 다 가능한 유모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또 유난히 무거운 것도 있고 좀 가벼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좀 흔들리는 것도 있고 덜 흔들리는 반면에 무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브랜드마다 소재도 다르고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제품은 부가부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드래곤플라이 이번 달에 나온 신상품이죠. 확실히 디럭스보다는 좀 작고 가벼워 보이죠. 이렇게 되고, 접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원핸드 원터치 폴딩이라 그래서 손잡이에 있는 버튼만으로 그냥 접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바로 접히고 내리면 끝. 그래서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거나 뭐 장바구니 짐을 들었거나 뭐 가방을 맸을 때 두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편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리안 솔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안, 우리나라 제품이고요. 접는 게 되게 간편해요. 잡고 내리면 되는데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안 돼요. 좌우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레버. 이걸 당긴 상태에서 들어 올리고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보시면 아시지만 뒤를 접고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내리면 그대로 주저앉아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마주보기 상태에서는 시트가 이렇게 올라와 서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앞보기 상태에서 하고 간편하게 그대로 내리면 자바라식으로 딱 내려갑니다. 부피는 좀 나가지만 셀프 스탠딩도 가능하고 쉽다, 이게 장점이죠. 이 제품은 뉴나라고 들어보셨죠? 뉴나 보시고 접은 다음에 바로 여기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시트가 접혀요. 이렇게 절충형으로 오면서 많이 작아졌죠. 무게도 좀 가벼운 편이에요. 이거는 줄즈 제품이에요. 줄즈 커브 플러스, 뒤에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여기 레버가 뒤에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레버가 접으신 다음에 좌우에 버튼을 통해 가지고 눌러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1단계로 접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셀프 스탠딩은 이렇게 됩니다. 이 제품은 잉글리시나 이태리 제품이죠. 일렉타라고 하는 절충형입니다. 일렉타라고 하는 시트를 이쪽 앞쪽으로 제껴놓고 밑에 손잡이 레버를 잡고 올리시면 그대로 접히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죠? 마지막 실버크로스 듄이라는 제품이에요. 들어보셨죠? 자, 역시 뒷바퀴를 고정시켜 놓고요. 손잡이를 잡고 올리시는데 요 보면 실버크로스는 등받이에 버튼이 이렇게 있고 레버 올리신 다음에 위에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지만 접히는데요. 요게 처음엔 좀 빡빡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처럼 많이 쓰면 좀 편해집니다. 그때 등받이를 완전히 제낀 다음에 밑에 있는 레버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하시고요. 네 손가락을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핸들이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바로 레버가 잠기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딸깍 소리 나게 되면 폴딩이 끝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엔 역순으로 언폴딩 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버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들하고 앞바퀴를 잡고 올리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등받이를 올려주시면 언폴딩이 끝나게 됩니다. 잉글리시나 절충형 일렉타는 여기 보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락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핸들만 잡아 올리시면 그냥 끝나요. 이렇게 하시고 등받이를 원하는 만큼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조 허브 플러스 절충형 같은 경우는 특별한 락이 없어요. 앞바퀴하고 손잡이 잡으시면 돼요. 앞바퀴하고 손잡이 잡아서 피시면 바로 펴지고요. 등받이 원하는 만큼 펴신 다음에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뉴나 절충형 트리브 넥스트는 특별하게 락이 없이 역시 핸들하고 앞바퀴 프레임을 잡고 올리시면 되고요. 등받이를 올리시면 핸들도 다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차량을 맞춘 다음에 운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안 솔로는 이렇게 아까 눕혀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좌우에 레버만 풀어주시면 그대로 바로 자바라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좌우에 버튼을 잡고 그냥 올리시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등받이 이 캐노피 자체가 움직이거나 이 프레임이 움직이지 않고 요것만 움직여요. 이 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핸들 높이 맞추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부죠. 드래곤플라이는 위에 있는 레버를 잡고 그냥 쭉 뽑아서 올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쭉 펴집니다. 한 손으로. 그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핸들을 맞춰주시고 펴서 올리시면 완성됩니다. 이렇게까지 절충형 유모차 폴딩, 언폴딩 해봤어요. 어때요? 어렵나요? 나와서 한 번씩 해보시죠.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폴딩 시작할 때는 폴딩까지 먼저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잡고 먼저 보내고 잡고 그 다음에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이게 접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끝. 요것도 누른 다음에 당기고 올리시면 돼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네. 요거는 좌우회를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잡고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고 가운데 잡고 올리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세우시면 셀프 스탠딩이 됩니다. 필 때는 요 앞바퀴 요거 있죠. 앞바퀴. 요 앞바퀴랑 요 손잡이 요 두 개를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저처럼 양손으로. 네, 이렇게 피면 돼요. 이렇게 앞바퀴 이렇게 앞바퀴를 잡고 넘기시면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안 줬어요. 저는 힘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또 많이 드릴게요. 네, 앉아서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와보면 또 당황스럽죠.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네,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고 브랜드별로 다 조금씩 달라요. 네, 앞에서 잡고 뒤에 잡고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뭐 익숙해지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절충형 유모차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교시는 휴대용 유모차하고 그다음에 신생아 카시트 이렇게 비교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또 사모님들 위해서 태교를 위해서 훌륭한 성악가 테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또 선물로 드릴 건데 뭐 눈 감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배를 지그시 만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편하게 두 곡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런봉 선생님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테너 길현봉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인데요. 첫 번째 곡은 마중이라는 곡인데 가곡 콩쿠르에서 대상을 탄 곡이고요. 윤학준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무못한이라는 순 한글말이 있는데 내 마음에 흡족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가사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베르디의 아트라비아타에 나오는 라돈나의 모빌레입니다. 여자의 마음도라는 곡인데 내용은 이제 여자의 마음은 갈 때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볼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tutta d'argento e di pensiero, sempre un'amabile lezza troviso, in pianto il ligi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l'argento e di pensiere, e di pensiere, e di pensiere. È sempre misero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l cauto il cuore, pur mai non sentesi felice appieno, chi sul quel seno non liba amore.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l'argento e di pensiere, e di pensiere, e di pensiere.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하이마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 나오던 노래입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한 곡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 솔레 미오입니다. 이 가곡은 이태리 깐토네인데 가사 내용이 태양, 오 솔레가 이제 태양이거든요. 솔레를 이제 여자에 빗대어서 이제 여자가 아름답고 뭐 반짝이고 뭐 이런 걸 표현한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o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ma nato sole, che bello in è,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Mannato sole, che bello in è,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Mannato
o sole, mio, stand fronte a te, stand fronte a te. 감사합니다. 되게 좋았죠. 예. 저도 휴대용 유모차를 노래 부르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갑자기. 자, 2교시를 이제 진행합니다. 휴대용 유모차인데요. 휴대용 유모차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별로 휴대용 유모차의 아주 그냥 각축전이에요. 왜냐면 상대적 비용이 되게 싸요. 저렴하다 보니까 뭐 40만 원, 50만 원대에서 비싸봐야 뭐 60, 80만 원이 최고 맥시멈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녀가 크면 아이가 이제 돌이 넘어가면 휴대용을 안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만큼 편리하고 아이를 태우고 끌고 가는 거랑 아이가 뭐 3살, 4살 돼도 걸어가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막 멀리 못 가다 보니까 휴대용이 이제 꼭 필요해요. 그래서 휴대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휴대용 유모차는 대부분 핸들에서 폴딩이 다 끝나요. 거의. 이쪽에는 이제 뉴나 트래블이라고 하는 거고, 손잡이에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버튼 레버를 돌리고 내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식이에요. 거의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폴딩이 시작되고, 요 핸들 손잡이, 요 손잡이가 이렇게 접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밀고 누르면 이 접혀요. 그래서 이제 접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4가지, 뉴나 트래블, 에그 G, 해밀턴, 이렇게 3가지 하고요. 오이스터 미니, 여기까지는 오토 폴딩이에요. 오토 폴딩은 뭐냐? 그냥 핸들에 있는 걸 잡아서 돌린 다음에 던지면 접히는 거. 따로 내가 뭐 접고 누르지 않아도 오토 폴딩 해서, 이게 한때는 엄청 유행했어요. 오토 폴딩이 거의 대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오토 폴딩이에요. 에그 G라고 하는 에그 제품이에요. 역시 던져주면 접혀요. 이렇게. 요거는 해밀턴이라고 또 들어보시죠. 해밀턴도 역시 핸들 위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내 손가락으로 한 다음에 던지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 있는 것도 오토 폴딩이니까 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오이스터 3 아까 봤잖아요. 그 회사 브랜드고, 이건 오이스터 미니, 작으니까 미니라고 하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내 손가락으로 던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오토 폴딩이 되는 유모차 4가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부가부죠. 부가부.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역시 차량망을 접고 위에 있는 엄지로 누르고 내 손가락으로 한 다음에 던지면 되고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핸들을 더 접고 싶으면 뭐 더 접어도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요요. 베이비젠 요요 많이 들어보셨죠? 핸들링 좋다고 하는 요요만, 요 손잡이에 버튼이 없어요. 요요만. 거의 대부분은 손잡이에 버튼이 있는데 하고, 차량막을 올린 다음에 좌우에 보면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보이시죠? 하얀색 동그라미가 버튼인데 요걸 누르면 핸들이 뒤로 접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1단계 접는 거. 2단계는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장바구니 밑에 보면 빨간색 레버하고 하얀색 버튼이 있어요. 동시에 누른 다음에 당기면 접혀요.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레버를 잡고 동시에 누른 다음에 당겨주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레버가, 빨간색 레버가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작고 가볍다. 폴딩할 때는 이제 숙여가지고 손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어깨끈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계단을 올리거나 짐이 여러 개 있거나 아이를 안았을 때는 손으로 잡는 것보다 어깨로 매는 끈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깨끈이 있는 형식이 있는 거죠. 이쪽부터 이제 언폴딩 피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보면 똑같아. 역순이에요. 손잡이에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내 손가락으로 당겨서 이걸 락을 풀어주시고 핸들만 올리면 그냥 바로 펴집니다. 역시 잡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보통 아주 가벼운 게 한 6kg 정도 돼요. 5점 몇 kg 정도 되니까 6kg고, 무거운 거는 7, 8kg 정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역시
핸들 잡아서 올리시면 바로 펴집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펴지고, 요요도 그냥 잡아서 올리시면, 요요는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만 풀어주시면 바로 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지니제로 3라고 와이업입니다. 와이업. 퀴드트 잉글리시 납니다. 에어플러스라고 하는데 줄줄 많이 찾아요. 줄줄랑 아까 얘기했던 부가부의 버터플라이랑 많이 찾는데, 보시면 장바구니도 다 들어가 있고 바퀴도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뒤에 있는 손잡이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위에 누르면 접힙니다. 이렇게 셀프 스탠딩 가능하고 위에 어깨끈이 있고요. 잉글리시나 퀴드티는 정말 가벼운 게 장점이죠. 네,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대략 한 5.9kg니까 6kg 같이 안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형이 있어요. 네, 있으니까 정말 이동하기 편하다. 요건 와이업 지니제로 쓰는데, 지니제로 3가 손잡이형이 이렇게 돼 있죠. T바식으로 돼 있어요. 손잡이형이 좀 다르죠. 역시 뒤에 있는 엄지랑 내 손가락 눌러서 접으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핸들 T바를 눌러서 올리면 이건 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언폴딩은 역시 눌러서 올리시면 되고요. 핸들을 올리셔서 하면 되고, 등받이는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올리시면 펴집니다. 이렇게. 퀴드트 같은 경우도 역시 손잡이 잡고 올리시면 바로 펴지고요. 에어플러스죠. 이렇게 잡고 올리시면 바로 펴집니다. 여기 안전바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따로 추가 구매해야 되는 제품도 있어요. 그거는 브랜드별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휴대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휴대용은 좀 가볍고 편하니까 나오셔가지고 한 번씩 또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접어보시고 끌어보시고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와보시죠. 붙여서 딱 소리 날 때까지. 그렇죠. 네, 얘는 엄지를 눌러야 돼요. 엄지를 같이 누르고 같이. 네. 돼요? 네. 이렇게. 이거 잡아 당기면 돼요. 당기고 눌러주시면 돼요. 요요는 왼쪽에 눌러서 내리고, 핸들을 내리고. 네, 밑에 오시면, 뒤에 오시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죠. 빨간 거 안에 보면 또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고 당겨야 돼요. 누르고 당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잡고 당기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접는 건 비슷하죠. 근데 필 때 잘 안 펴지죠. 필 때 막 이렇게 출렁출렁 되죠. 가벼워서 그래요. 네. 필 때. 휴대용 유모차는 6개월 이상 돌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당장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휴대용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 전에 자라면서 그 시기 때 유행하고 괜찮은 상품들이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봐서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본 기준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휴대용 유모차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신생아 카시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신생아 카시트의 특징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15개월까지는 뒤를 보면서, 후방보기라고 하죠. 후방 보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밑에 레그 서포트라고 하는 발받침이 이렇게 있어서 뒤에서 아이오 스펙스로 고정을 시켜놓고 앞에서 레그 서포트로 발받침을 해준 상태에서 안전벨트는 카시트 내에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게 신생아 카시트고요. 주니어 카시트는 이런 발받침도 없고 360도 회전이 안 돼요. 앞에만 바라보는 거고 안전벨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트만 장착을 하는 거고, 차량용 벨트를 이용해서 아이가 착용하는 거를 주니어용 카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한참 뒤에. 시기는 신생아용은 태어나자마자부터 4세까지가 보통입니다. 어떤 카시트는 5세까지, 뭐 그 이상 쓰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4세까지 쓰는 게 신생아 카시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형 카시트죠? 딱 보면 바구니 같이 생겼죠? 바구니형 카시트예요. 이 바구니형 카시트는 보통 6개월까지밖에 못 써요. 길어야 8개월.
아이의 이제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좀 빨리빨리 크는 애들은 6개월이면 못 써요. 왜냐하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바구니형 카시트는 따로 구매를 굳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너무 사용기간이 짧으니까. 근데 제품이 이런 카시트하고 패키지로 있는 거를 구매했다든지 아니면 선물용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사은품으로 받았다든지 해서 쓰면 좋은데 20-30만 원씩 이거 주고 6개월 쓰고 이제 못 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카시트는 이대로 차량에 가서 장착을 하는 거죠. 장착을 하는데 이런 카시트보다는 안정도는 많이 떨어져요. 예, 당연히 고정되는 게. 장점은 여기 블라켓을 이용해 가지고 유모차에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 시트를 빼고 그 유모차 시트에다 이걸 꽂아요. 그럼 유모차로 밀면서 카시트를 이동하고 차에 탈 때는 이걸 뽑아서 차에 끌고 가죠. 그렇지만 6개월이라는 거, 태어나자마자 6개월 동안 많이 안 다니시죠?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다이치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 원픽스 360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독일 거 브라이텍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조이 아이스핀 360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멕시코시라고 하는 네덜란드 브랜드입니다. 먼저 ISO 픽스를 설치하고 차에다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해 드릴 거예요. 카시트는 가장 큰 문제가 엄마 아빠가 잘못 설치하는 거죠. 설치한 줄 알았는데 이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됐어. 차가 충격을 통해서 부딪혔을 때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차를 잡아줄 텐데 카시트를 퉁 튀어나가는 거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좌우측에 보면 이렇게 IS 픽스가 이렇게 집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게형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요 부위가 어디에 있냐, 이게 등받이에요. 여기 앉는 곳이고 등받이 앉는 곳에 보면 요게 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쇠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차량은 덮개가 아예 있어요. 요만하게 ISO 픽스라고 덮개를 열어보면 거기에 이런 핀이 숨어 있어요. 어떤 차량은 단추로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단추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손가락 넣으면 있어요. 거기를 넣고 차를 문을 열고 차량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카시트를, 그리고 이걸 밀어 넣어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안 보여요. 지금은. 근데 딸깍 끼면 초록색으로 지금 바뀌었죠. 뽑을 때도 이렇게 한번 뽑으시면 되고 방금처럼 다시 했을 때 밀어 넣으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밀어 넣으면 등받이, 차량 등받이하고 요게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요 부위가 차량 등받이에 딱 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에 ISO 픽스로 안전하게 견착이 됐고 고정이 됐고 등받이도 정확하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오셔가지고 발받침만 받아가고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받침은 요 앞에 보실 거예요.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발받침인데 이게 요걸 다리를 핀 다음에 좌우를 누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요걸 내린 다음에 내리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제대로 장착된 게 아니에요. 카시트를 약간 들고 0.5cm 정도 들고 눌러서 다시 한 단계를 더 내린 다음에 놔두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요게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끝나도 요 정도의 움직이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뒤에는 2개고 앞에는 1개이기 때문에 약간은 흔들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모든 카시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가 정확하게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안전벨트가 여기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안전벨트를 체결을 하고 아이의 어깨에 맞게끔 줄을 당기시면 안전벨트 체결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뒤보기 한다 그랬죠? 돌려서 뒤를 보고 아이가 출발을 합니다. 아이를 태우고 주행을 하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거나
작은 충격이 있으면 카시트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고정이 됐겠죠. 지금은 이제 흔들리지만 차량은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머리, 목, 등, 엉덩이까지 척추가 동시에 고른 힘을 받기 때문에 큰 충격을 안 받아요. 근데 반대로 모르고 앞을 보기 했어. 이 상태에서 충격을 꽝 받으면 안전벨트로는 가슴을 잡아줘도 목이 확 떨어집니다. 우리 몸 중에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이렇게 되면 척추가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0에서 15개월은 앞보기 금지라고 그림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0에서 15months X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이 멕시코시는 엄마 아빠가 장착을 잘 해놨어. 완벽하게. 그리고 엄마 아빠는 뒤보기로 운전을 항상 해요. 근데 삼촌이나 이모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어. 모르고 삼촌이나 이모가 앞보기를 했어. 근데 털컹 사고가 났네. 그 아이한테 충격이 좀 더 갈 거 아니야. 아무래도. 보시면 이 안에 이 앞에 보면 0에서 15개월까지는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락이 써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태우고 앞으로 하고 싶어도 락이 잠겨서 아예 앞으로 안 가요. 360도가 안 돼 버려요. 잠궜으니까. 이런 장치가 있는 제품이고 뭐 다른 제품들 그런 장치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품은 완전히 신생아가 탈 수 있게끔 신생아 시트를 넣어놨어요. 딱 봐도 신생아가 요만하잖아요.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말했다시피 3개월, 6개월이면 아이가 쑥쑥 크죠. 그럼 요거를 떼내시면 돼요. 더 큰 자리를 확보하게 되죠. 아이가 키도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목을 받치면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4세까지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랑 목이랑 엉덩이랑 아이가 더 커지면 못 타요. 너무 커지면 못 타요. 그럼 주니어용으로 갈아타는 거고, 주니어용은 뒤보기가 안 되고 그냥 시트만 제공을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조이라고 하는 카시트인데, 이 제품은 브랜드는 영국 거고요. 멕시코시는 여기 있는 레바로 움직인 다음에 돌리는 거고, 얘는 여기 좌우에 버튼이 있어요. 그거만 눌러주면,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면 360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요. 장점이 차양막이 있어요. 브라이텍스나 멕시코시나 수입품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차양막이. 이 제품은 브라이텍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역시 360도 회전 가능하고 아이를 세웠다가 눕혔다가 이렇게 가능한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하고 조금 달리 뒷면을 보시면 ISPS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와서 끼우는데 차량마다 SUV나 승용차나 등받이 각도가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피번 링크라고 이렇게 움직여요. 각도가 움직여서 깊이 들어가서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차량마다 그런 기술이 있고요. 또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등받이가 이렇게 직각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움직여서 각도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차량 등받이가 서 있는 차량, 약간 눕혀 있는 차량에 최대한 밀착하게 하는 그런 또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국내 자존심이죠. 다이치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다이치. 이 제품은 버튼이 요 위 아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눕혔다 세웠다 하는 거고, 하나는 360도 회전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눕혔다 세웠다 하는 거고, 또 하나 옆에 있는 거는 360도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고, 역시 이것도 신생아부터 바로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차양막이 이렇게 있는 거. 국내 거니까 또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도 카시트는 되게 많아요. 레카로도 있고, 여기 있는 수완두도 있고, 그다음에 뉴나도 있고, 그다음에 비세이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는 또 여러 브랜드에서 다 제조를 하니까 대표적으로 신생아만 제가 보여드렸고요. 신생아 다음에 주니어 있는데, 주니어 전에 토들러라고 있어요. 토들러는 이제 연년생으로 태어났을 때 주니어로 넘어가기는 좀 약간 일러. 근데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는 신생아 물려줘야 돼. 그때 토들러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우선 쓰고 아이가 더 크면 안전벨트를 뒤로 빼거나 제거해서 주니어용으로 같이 쓰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그런 상담은 또 받으시면 디테일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시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교육을 마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유모차, 네, 디럭스, 그다음에 절충형, 그다음에 휴대용, 그다음에 카시트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추천 번호 한번 다 꺼내 보실래요? 추천 번호. 오늘 사은품이 블루래빗 토이북 5분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고 2등은 브라운 체온계. 그리고 1등은 침대 보이시죠? 1등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3등을 5분을 뽑을 거예요. 3등을 5명을 뽑고 그다음에 1등을 바로 뽑을 거예요. 나머지는 2등이 되는 거죠. 왜냐? 오늘 여러분 수만큼 제가 다 맞춰놨어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상품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박수. 네. 지금 오늘 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일찍 당첨되면 당첨될수록 운이 없는 거죠. 네, 네, 1등을 당첨돼야 좋은데 보겠습니다. 오늘 5명을 뽑겠습니다. 5명. 냈습니다. 5명. 5분 뽑았습니다. 블루래빗 토이북 5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2번. 네, 2번 축하드립니다. 번호표 들고 나와주세요. 번호표. 두 번째는 4번. 4번. 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분은 8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분은 7번. 네,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분은 3번. 네,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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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세요. 자, 이번이 중요하죠? 네. 이번에 이제 브라운 체온계 3명이 2등이고요. 1등은 저기 있는 침대예요, 침대. 여기 저 아시는 분 없죠? 네, 없죠? 공정하죠? 네. 1등을 뽑겠습니다. 1등을. 나왔습니다. 네. 대망의 1등 침대 받으실 분은 1번. 나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호 맞아요? 1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1등으로 하신 분하고 브라운 체온계 3분은 남으셔서 인터뷰 한 30초짜리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요 3분 나와주세요. 나머지 3분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유모차하고 이제 카시트하고 많이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것들 여기서 더 보시고 가시면 되세요. 보시고 가시고 또 뮤직톡톡에서 또 산문교실 했는데 좋은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쿠폰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시간 될 때 1년 이내만 오시면 돼요. 1년 이내 아예 안 나오시는 분 없죠? 다 나오시죠? 태어나죠? 네, 여기까지 산문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